그래서 전원이 뭔데요? 전원이 전원 언이 뭔데? 언. 말. 말. 전은 뭔데요? 전. 말이니까 전이 뭘까요? 전하는 말이겠죠. 맞죠? 자, 그래서 초록 바람이 전하는 말이라는 뜻인 거야. 맞죠? 초록 바람이 전하는 말. 자, 그래서 뭘 전하는데? 본문부터 봅시다. 13페이지. 자, 내용부터 보고 뒷동산 청솔잎을 빗질해 주던 바람이, 자 얘가 주체입니다. 주체 바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죠? 자 뒷동산 청솔잎을 빗질해 주고 있었나 봐 얘가. 맞죠? 이 바람이 뭐라 하는 솔나무의 속삭임을 들었답니다. 얘가 들은 거야. 맞죠? 바람이 듣고요. 푸른 햇살 요동치는 강변으로 달려갔다 하자. 자, 그래서 마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투가 어떤 스타일의 말투입니까? 뭔가 했다고 하자 라고 하는 구어체의 말투에다가 마치 약간 동화적인 느낌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어떤 바람이 솔나무의 속삭임을 듣고 강변으로 달려갔다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말투 자체가. 그래서 이러한 말투에서 어떠한 느낌이 좀 드러난다? 되게 생동감 있는 느낌이 좀 드러납니다. 마치 동화적인 것처럼. 그리고 심지어 왜 생동감이 느껴지는데 지금 요 푸른 햇살 요동치는 강변으로 가자고 했거든. 그러면 이 시에서는요, 강변이라고 하는 공간은 어떤 공간인 거야? 푸른 햇살이 막 내리치는 공간이라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그런 강변으로 달려갔다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달려가서는 거기 미루나무에게 전하니, 그럼 누가 누구에게 전하는 거야? 바람이 미루나무에게 전하는 거야. 뭘 전하는데 그러면? 솔나무의 속삭임을 전하겠지. 그렇죠? 자, 전하니 알았다. 알았다는 듯 나무는 뭐 한답니까? 잎새를 흔들어서. 자, 그럼 여기까지 끊으면 우리가 실제 장면으로 보자면 이제 어떤 장면이 여기, 어떤 이미지가 여기서 그려지고 있는 거야. 나무가 있고요. 이 나무가 아니죠. 솔나무가 있죠. 솔나무가 있고 바람이 이렇게 있어. 이 바람이 솔나무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은 거야. 맞죠? 그러고 바람이 어디를 건너갔어 지금? 강변을 건너갔어. 맞죠? 강변으로 갔어. 강변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푸른 햇살을 엄청 내리쬐서 받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누구한테 간 거야? 미루나무한테 간 거야. 그래서 솔나무한테 들었던 말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거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알았다는 듯 나무는 잎새를 흔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봐봐. 지금 서로 뭐 했습니까? 소통했습니다. 소통. 맞죠? 강물 위에 짤랑짤랑 구슬알을 쏟아냈다고 하자. 그 의중 알아챈 바람이 이젠 그 누구보다 앞들 보리밭에서 물결치듯 김을 매다가 이마에 구슬땀을 씻어 올리는 여인에게 전하니, 여인이야 이윽고 아픈 허리를 곧게 펴고는 눈앞 가득 일어서는 마을의 정자나무를 향해서 고개를 끄덕끄덕 뭔가 일별을 보냈다고 해보자.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교감이 어디까지, 이 소통이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야? 인간에게까지, 사람에게까지 연결되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지금 강물 위에 짤랑짤랑 구슬알을 쏟아냈다고 했는데 이 쏟아진 게 뭘 쏟아낸 건데 그러면? 뭘 쏟아낸 거야? 나뭇잎?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놈이나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들, 자 뒷동산 천송집을 이렇게 빗줄해주던 어떤 그 바람이 있었어. 그럼 얘는 원래 바람을 뭐 해주고 있었다는 거야 지금. 어떤 소나무 잎이 있고 그 소나무 잎 사이를 계속 이제 흘러다니던 바람이었다는 거야. 맞죠? 그걸 빗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맞죠? 자, 그러고 나서 그 솔나무의 이야기를 듣고 햇살을 내리쬐는 그 강변으로 달려간 거야. 달려가가지고 거기에 미루나무한테 막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무가 막 흔들흔들해. 맞죠? 자, 그래서 강물 위에 짤랑짤랑 구슬알을 떨어뜨렸다. 맞죠? 잎새를 떨어뜨린다. 강물 위로 잎새들이 떨어진 거 왜?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으니까.
맞죠? 자, 그래서 그 의중 알아챈 바람이 이제는 그 누구보다 누구를 찾아가는 거야 지금. 열심히 밭을 메고 있는, 일하고 있는,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이 여인에게로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구슬알이 나오는 이유가 뭔데? 이 사람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으니까.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여인에게 전하니, 그러니까 여인이 더 이상 어떻게 그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허리를 펴고 좀 쉬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일하다가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착 찾아오잖아. 그럼 이제 허리를 펴고 좀 바람을 맞으면서 휴식을 가지는 거지.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바람이 보여준 그 어떤 순서를 살펴보자면 처음에는 산과 강이고요. 그 다음에 들에서 그 다음에는 마을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솔나무부터 미루마무 인간까지 오는, 자연에서 인간까지 오는 이것들을 모두 누가 연결해주고 있어? 바람이 연결해주고 있다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바람이 무엇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죠. 연결의 매개체입니다. 바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이 존재들이, 인간까지 포함해서 존재들이 다 연결되고 조화가 되는 거야. 그 역할을 지금 여기서 해주고 있다는 거죠, 바람이. 자,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 이거는 지금 누가 끄덕끄덕 하는 거야? 그 여인이 끄덕끄덕 하는 거거든. 아까는 누가 끄덕끄덕 했어? 미루나무가 끄덕끄덕 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여인이 그 바람의 전원을 받았고요. 아무려면 어떤가? 산과 강이, 들과 마을이, 이 뭐야 지금? 전부 이 초록 바람이 움직였던 공간입니다. 맞죠? 그 마을이 한 초록으로 짙어가는 5월도 청청한 날에, 속적새는 또 바람결에 제 한 목청 다 씹는 날에 로 끝이 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5월 청청한 날이 바로 여기에서 그려지고 있는 이미지야. 아주 맑은 날. 맞죠? 햇살은 아주 따뜻하게 내려오고 있고요. 이 날 지금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초록으로 짙어지는. 초록으로 짙어진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날이 따뜻해지니까 세상이 전부 이제 초록색 변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바람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초록 바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가 바람을 전달해 줄 때마다 어떻게 되는데? 초록색이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 아까 그 솔나무가 미루나무에게 전달해 달라고 했던 그 내용은 뭐겠어? 뭔가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 소나무가 가지고 있는 초록색의 어떤 생명력의 이미지를 누구에게 전달해주는? 미루나무에게 전달해주는. 어차피 소나무는 사계절 내내 푸르잖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맨날 푸른 애가 이제 봄이 돼서 푸르러지는 애한테 전달한 거야. 맞죠? 그리고 봄이 와서 푸르러지는 존재가 누구한테 전달하는 거야? 봄 때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인간에게도 전달해주는 거야. 그 가지고 있는 생명력들을. 맞죠? 자, 그래서 생명력의 전달의 매개체가 바로 요 바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어떻게 되는 거야? 초록바람이 되는 거야. 초록의 물결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온 마을이 어떻게 돼? 초록으로 짙어진 모습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봐봐. 화자는 이 여인이야? 아닙니다. 화자는 여기서 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마치 관찰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맞죠? 화자는 여인이 본인이 아니에요. 맞죠? 자, 그러니까 화자가 그 바람이 전하는 그 말들을 계속 쫓다 보니까 어느새 뭐가 되어 있어? 마을이 초록색으로 완전 뒤덮여 있네. 가 되는 겁니다. 화자 입장에서. 화자는 여인이 아니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나머지는 뭐 별거 없고요. 읽어보면 되는 거고. 그렇죠? 자, 다음 넘어가서 16페이지에 미스터 방 봅시다. 요거 약간 그 내신 문화가 약간 양치기로 할 거예요. 양치기로. 후딱후딱 넘어가가지고. 왜냐면 학교에서 안 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내 걱정은 그거야. 아예 안 할까봐. 제 걱정이고. 너네 또 보니까 저기 작년에 저기 기말 때 고전 시간에 또 선생님 그대로 계신 거 아니야?
둘 다 그대로야? 오마이갓. 그래서 봅시다. 문항은 그래도 좀 하겠지. 내가 볼 때 화법과 언어랑 독서는요, 나중에 뭐 얘기하겠지만 살지 말지를 나중에 결정합시다. 알겠죠? 나중에. 내가 볼 때 독서는 수능특강이나 아니면 뭐 OR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말고, 문법은 어차피 뭐 필요 없고 교과서. 그렇죠? 문학은 그래도 좀 하겠지. 자, 미스터 방입니다. 요거 지난 시간에 예전에 그 한국 문학의 흐름 쭉 이야기하면서 아주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자, 이 미스터 방이라고 하는 건 어느 시대가 배경이라고 보면 되냐면 한 일제강점기 말부터 해서요, 광복 직후까지의 이야기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요 광복 직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광복이 되자마자 어떻게 돼요? 분단이 되잖아. 맞죠? 그 분단된 선을 뭐라고 하는데? 38선이라고 하죠. 이거 휴전선 아니죠. 그냥 북위 38도선을 대고 그냥 자대고 끄는 거 아니야. 그 어느 나라랑 미국이랑 소련이랑. 맞죠? 그래서 북한 쪽 지역은 소련군들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남한 쪽은 미군이 들어왔잖아. 그래서 신탁 통치를 하던 기간이었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아, 배웠구나. 여러분 어차피. 맞죠? 신탁 통치를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요때에는요, 그러면 신탁 통치, 그러니까 통치 주체가 소련군 또는 미군이었기 때문에 누가 가장 권력자야? 미군 아니면 소련군이 가장 권력자인 거거든. 맞죠? 자, 그래서 이 사회가 급변하면서 바뀌게 되는 어떤 권력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미스터 방이라고 하면 여기에 방산복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방산복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채만식의 소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요 판소리 사설체를 좀 자주 씁니다. 여러분들 1학년 때 판소리 안 했죠? 자, 이건 체크 내기다. 이게 이제 판소리 사설체라고 해서 왜 예를 들어서 판소리가 뭔지는 알잖아. 맞죠? 판소리는 예를 들어서 막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으면 가참자가 한 명이야. 혼자서 막 온 이야기를 다 하잖아. 입으로 다 하잖아. 맞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인물이 막 등장해. 이야기 속에서. 그러면 이 사람이 막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그럼 이제 막 아니 저 길동이 거동보소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거기서 말했던 뭐 누구 거동보소, 누구는 이렇게 하려는 듯 하였으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의중이었던 것이었다 라면서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의 구어적인 말투 있죠. 구어체의 말투, 이런 것들을 전부 뭐라고 하냐면 판소리 사설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마치 노래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막 음보도 끊겨 있고 운율도 막 좀 담겨 있고 반복적인 표현들도 좀 있으면서 가끔씩은 뭐도 있냐면요, 이 서술자의 생각이 이야기 속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악역이 등장하는데 그냥 등장한다고 얘기하면 될 걸, 아니 저런 나쁜 놈을 보아라 라고 하면서 서술자가 제보고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이런 것들, 그걸 우리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거든. 이제 편집자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판소리 사설체라고 하는데, 여기에 판소리 사설체가 좀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서술자가 자꾸 이야기 속에 개입해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런 판소리적인 특징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소리 사설체를 쓰잖아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말이 굉장히 맛깔나면서 재미있어져요. 재미있어지니까 이 재미를 바탕으로 뭐 하기 딱 좋을까요? 누구 풍자하고 희화화하기 딱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설은요, 나오는 인물이 전부 희화화되고 있어요. 풍자가 되고 있습니다. 풍자와 비판이 되고 있어요. 인물의 모습을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그려놨습니다.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그려놔서 무엇에 대한 효과를 얻으려고 하느냐? 당시의 시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애초에 쓸 때 판소리 사설체를 많이 썼어. 그러니까 인물이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그려져. 인물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뭘 전달하고자 하는 거야? 현실에 대한 비판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내용을 좀 보자면 여기 봅시다. 발단 부분. 자, 주인과 나그네가 한 가지로 술이 거나하게 취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집 주인이 있고 집에 찾아온 손님이 있나 봐.
손님을 나그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거나하게 취하였대요. 주인은 미스터 방, 나그네는 주인의 고향 사람 백주사. 그러니까 사람 누구누구 미스터 방이랑 백주사입니다. 두 사람이 술을 거하게 취했대요. 주인 미스터 방은 술이 거나하여 감을 따라서 그러지 않아도 이쯤 의기 자못 양양한 참인데, 자, 그러니까 이 집주인인 미스터 방은요 의기가 양양한 참인데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봐봐, 의기가 양양한 참인데 거기다 술까지 들어간 판이고 보니 가뜩이나 기운이 불끈불끈 솟고 뭐뭐 한 것 같은 모양이었다. 이런 참인데 이런 말들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판소리 사설체입니다. 알겠죠? 판소리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자, 가뜩이나 기운이 불끈불끈 솟고 하늘이 바로 돈짝만한 것이 같은 모양이었대요. 자, 그래서 요게 지금 뭐냐면 이 서술자의 말투로서 인물의 내면을 막 드러내는 겁니다. 구어체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판소리 사설체로서 그려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미스터 방이 지금 술을 거하게 마셨고요. 안 그래도 의기양양해요. 그러니까 막 당당해. 가뜩이나 기운이 막 불끈불끈 솟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의기양양하다, 기세 좋다, 뭐 이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내 참 뭐 흰말이 아니라 참 거칠 것 없어. 거칠 것 어느 놈이 날 뭐라고 하며 날 괄시하는 놈이 어딨어? 이게 지금 방상복이 하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야? 나 무시할 사람 어디 있어 이씨,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 이 정도로 지금 의기양양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밑에 나와 있지만 옛날에 무시받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 지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전에는 아니고 지금 이 천지에 누가 나를 무시해? 어림없어. 자, 누가 옆에서 지를 뭐라고 하며 괄시를 한단 말인지, 공연히 연방 그 툭 튀어나온 눈방울을 부리부리 왼편으로 30도는 넉넉 삐뚤어진 풀이라고 해서 지금 외양 묘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다 풍자죠.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미스터 방은 무엇의 대상인 거야? 풍자의 대상인 거야. 알겠죠? 미스터 방은 풍자의 대상입니다. 넉넉 삐뚤어진 코를 벌심벌심 해가면서 글을 쌓는 것이었다. 이런 구어체적인 표현, 이런 것들도 특징이죠. 자, 그래서 내 참 이름에도 동양삼국물 다 먹어본 방삼복이요. 그러니까 이름이 방삼복인데 실제로도 방삼이라고 하면 삼을 방문하다 이거잖아. 자, 그래서 방삼복인데 얘가 동양삼국물 다 먹어봤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얘가 조선에서도 살아봤고 일본에서도 살아봤고 중국에서도 살아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동양삼국 다 물 먹어본 방삼복이라는 거야. 그래서 청어는 중국어죠. 중국어를 못하냐? 일어를 못하냐? 영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 뭐한 사람이라는 거야. 나 중국어도 할 줄 알고 일본어도 할 줄 알고 영어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나를 무시하냐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그 씩씩거리는 모습이 되게 우스꽝스럽다고요. 맞죠? 자, 다음. 그렇게 하다가 생각난 듯이 맥주컵을 들어서 벌컥벌컥 단숨에 다 마신대요. 그리고는 시꺼먼 손등으로 입술을 쓱 이렇게 닦는답니다. 손가락으로 김치 안쪽으로 쭉 들어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먹는데요. 그런 버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야? 미스터 방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행동들이 다 어떤 행동들인데 굉장히 추잡스러운 행동이지. 맞죠? 자, 그래서 어떤 이 좀 추잡스러운 행동,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뭐야? 이 방상복의 성격이라는 거야. 자, 신사요, 방선생으로도 불려지는 시방, 지금도 무심중에 절로 나온다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이런 추접스러운 행동이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는 거야. 왜? 과거의 습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세요. 손등으로 입술에 맥주 거품을 쓱 씹고 손가락으로 라조기 한 점을 집어다가 으득 씹는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음식을 손으로 먹고 있는 중이라는 거지.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과거의 습관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전부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
지금 현재 미스터 방은요 누군가가 무시할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없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무시받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는 거야. 맞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얘가 뭐 했다. 벼락 출세했다 이 말이야. 한순간에 출세했다고. 원래 굉장히 천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술은 참 맥주가 술입니다. 이런 거 뭐야? 사대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막걸리 동동주의 에이씨 뭐 조선술은 술 아니라는 거야. 미국에서 들어온 맥주가 진짜 술이라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어느 놈이 만일 무엇라고 시기를 하거나 발시를 한다면 당장 그 라조기를 씹듯이 으득으득 잡아서 씹기라도 할 듯이 괄괄하던 결기가 벼랑간 어디로 가고 이번에는 맥주 추앙이 나오는 것이다. 맥주가 세상에서 최고라는 거야. 술도 미국 사람 내가 문명했죠. 조선 사람들은 아직도 멀었어. 자, 그러면 미국을 추앙하는 이유가 뭐냐? 본인이 이 미국에 뭘 하고 있기 때문에 아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실질적인 권력은 미국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미군정 시대였잖아.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방산복이 지금 현재 미국과 친하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조선 사람 아직 멀었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나는 아니라는 거야. 맞죠? 자, 다음. 그러니까 멀고 말고 아직도 멀었지. 이게 지금 대답이잖아. 그쵸? 누구의 대답인데? 아까 술 누구랑 먹고 있었어? 백주사랑 먹고 있었거든. 자, 그래서 이게 백주사의 대답입니다. 그러면 지금 백주사는 뭐 해주고 있는 거야? 미스터 방에 비위 맞춰주고 있는 겁니다. 뭐 얘기하면 맞지 이러면서 쥐상호의 대추씨만한 얼굴에 앙상한 노랑수염 백주사가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백주사 얼굴이야. 백주사 얼굴을 쥐 같다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야? 우스꽝스럽게 표현했잖아. 마찬가지로 백주사 역시 어떤 사람일까요? 비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 나오는 인물 중에요 비판 안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욕먹을 사람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쥐상호의 대추씨만한 얼굴에 앙상한 노란수염 맥주사가 병을 들어 주인의 빈 컵에다 따르면서 같이 맞장구를 좀 치는 거야. 비위를 좀 맞춰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백상도 좀 드슈라고 얘기하면 드슈. 그러니까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반존대지. 반존대. 존댓말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근데 백상이라고 했으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인 건 맞아. 높은 사람인데 딱히 높이어서 이야기하지 않죠. 맞죠? 자, 그러니까 백주사가 나는 과해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얘기하기를 괜히 그러셔. 백상 주량을 내가 다 아는데 만난 지도 오래됐어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거야. 그러니까 다 젊었을 적 말이지. 지금은 이라고 하니까 올해 참 몇이지? 몇이시지? 그러니까 뭐야 지금 높이법을 쓰기는 쓴단 말이야. 맞죠? 근데 뒤에 요는 붙여 안 붙여? 안 붙여. 맞죠? 싸가지가 좀 없다. 그쵸? 지금 방산복이 백주사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습니다. 갑술생 48 아닌가? 그러면 나보다 11살 위군 11살 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대하는 거야. 맞죠? 그래도 백상은 안 늙으시냐? 허허허허. 안 늙는 게 다 무언가? 머리 선발 보게. 그러니까 그거는 조백이지. 그러니까 늙기도 전에 미리 머리 색깔이 하얘진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백주사가 대답하기를 비위 맞춰줘야 되니까 안 늙는 게 다 어딨냐? 나 다 늙었지. 뭐 머리 허연 걸 봐라. 라고 하니까 방산복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거는 뭐 늙기도 전에 머리가 하얘져서 그러신 거죠. 백주사는 흔연히 수작을 하면서도 내색은 아니하나 마음속에 있는 이 어떤 자신의 내색을 보여주지는 아니하는데 마음속에는 미스터 방이 뭐 한 거야? 괘씸하게 짝이 없었다는 거야. 마음속으로 뭔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진짜 싸가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죠? 근데 겉으로 내색 안 해. 왜 안 하는데? 지금 방산복이 너무 잘 나가거든. 이해되죠? 자,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향리의 예법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 백주사의 내면이 나올 겁니다. 요게 이제 예전에 수능인가 어디에 나왔었죠. 요 부분이. 지난번에 그 서술자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초점화된 서술자 기억납니까? 그 해에 나왔던 또 다른 모의고사에 요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수능이었나 모의고사였나? 그게 이제 또 똑같이 초점화된 서술자가 나오거든. 봐봐봐.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소설은 무슨 시점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아니, 보세요.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으로 보자면 이건 시점이 무슨 시점이야? 일단 나 안 나옵니다. 맞죠? 3인칭이야. 자, 3인칭일 때는 한 명의 심리라도 나오면 내가 무슨 시점이라고 했어? 전지적 시점이라고 했어. 이미 심리 많이 나왔잖아. 무조건 전지적 시점이야. 맞죠? 자, 전지적 시점인데 지금부터 백주사의 마음속을 얘기하는데 쭉 서술자가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서술자가 백주사로 빙의해가지고 1인칭 시점으로 내면이 묘사될 거야. 그러면 그 1인칭 시점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뭐가 되는 거냐면 백주사로 초점화해가지고 내면이 서술되는 거야. 알겠죠? 초점화된 서술자. 자, 그래서 볼게요. 향리의 예법으로, 그러니까 옛날의 법으로 10년 장이면 10년 차이면 절하고 배워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야, 백주사가 사실은 속으로는 뭘 생각하고 있는가? 11살 차이면 나 보면 절부터 해야지 싸가지 없는 놈이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무릎 꿇고 앉아야 되고 말을 깎듯이 공대를 해야 된다는 거야. 옛날 예법으로는. 그 앞에서 주초 술 먹고 담배 피고가 당치 않다는 거야. 그래서 왜 우리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습관 뭐 있습니까? 술 마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은 사람을 했으면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마시는 그 이제 예의가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높은 사람 앞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게 이게 웬 말이냐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백주사 앞에 두고 지금 반사목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술 마시면서 음식은 손으로 집어 먹으면서 담배 피고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막 부득이한 경우면 뭐로 앉는 게 뭐야? 옆으로 돌려 앉아서 잔을 마셔야지. 그런 것을 마치 지 연갑, 동갑 친구한테나 또는 타관, 다른 지역 나그네한테나 대하는 것처럼 백상인이 술 두슈 조백이시지 하고 말버릇이 고약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내색 안 했지만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거예요. 맞죠?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있나 이러면서. 자, 발개 키고 앉아서 정면하고 술을 먹어서 담배 뻐끔뻐끔 피고 이런 괘씸할 도리가 없었다는 거야. 화가 난 거지. 맞죠? 자, 다음. 또 나이도 나이려니와 문벌이나 지체를 가지고 논한다면, 문벌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공부한 거, 그 다음에 뭐 학벌이나 집안 뭐 이런 거잖아. 가문고 학벌이죠. 가문고 학벌. 맞죠? 자, 그래서 나이도 나이지만 문벌이나 지체를 가지고 논한다면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1의 보여도에서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지금? 나는. 맞죠? 이때까지 읽었던 건 3인칭 전지적 시점이잖아. 왜 그런데? 일단 3인칭이었고 그 다음에 누구의 심리가 나와 있었어? 저기 방산복의 심리 나와 있었잖아. 맞죠? 방산복이 뭐 때문에 이렇게 꺼드럼 피우는지 나와 있었잖아. 맞죠?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여기에 나오는 나는 누구라고? 백주사라고. 알겠죠? 백주사 나는요 3대조가 진산을 하였고, 진산은 양반 벼슬 중에서 가장 낮은 벼슬이죠. 그러니까 진산을 했으니까 양반은 양반이었다는 거야. 집안이. 맞죠? 그 첩지가 시방도 버젓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족보 그 종이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5대조가, 그러니까 5대 위로 올라가면은 뭐가 있어? 호조 판서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사실 이거는 구라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호조 판서는 진짜 높은 벼슬이에요. 엄청 높은 벼슬인데 5대조에서 손자면 3대조인 거 아니야. 호조 판서의 손자가 진산을 한다고? 사실 말이 안 돼요. 알겠죠? 자, 5대조가 호조 판서를 지냈고 족보에 그렇게 분명히 올라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적혀 있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니까. 7대조가 영의정, 말도 안 되지. 영의정이 손자가 호조 판서를 하고 호조 판서의 손자가 진산을 한다고? 말이 안 돼요. 맞죠? 자, 역시 족보에는 그렇게 분명히 올라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드는 거야? 웃기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백주사 입장에서는 지금 나 영의정의 손자의 손자의 손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데 지금 뭐야? 내 앞에서 나족이 손으로 집어서 씹어먹고 있는 애가 내 앞에서 담배 뻐끔뻐끔 피고 있다고. 그러니까 빵이 치는 거야. 이해되죠? 나는 쟤랑 결이 다른 사람인데. 이런 명문 거족의 집안이었다는 거야, 백주사는. 또 내 12촌이 땡땡 군수요. 그 12촌의 아들, 그럼 합하면 24촌인데 거의 남이죠. 자, 그 12촌의 아들이 만주국 땡땡현 땡땡촌 촌장이랍니다. 하였대요. 또 그리고 시방, 지금은 원수의 독립인지 막덕인지 때문에 다 그렇게 되었다지만, 잘 보세요. 독립은 누가 독립했는데? 아니, 그 시대에 독립 누가 했어? 우리나라가 했어요. 뭐라고 적혀있어? 왼수가 독립했다고 돼 있어요. 그 말은 이 사람 뭐 하던 사람이야? 친일하던 사람이야.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친일 해가지고 뭐 한 거야 지금? 뚝 떨어진 거야. 방산 보고 뭐 할 줄 아는 사람이야?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야. 쫙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완전히 반대였다는 거지. 우리 집안은 명문 거족 출신으로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라 팔아먹고 이 친일파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야. 그때 당시에 방산복은 저 밑에 있었다고. 내 발가락이었다고 걔가. 근데 나라가 뒤바뀌었더니 내가 제 발가락이 되고 있는 거야. 이해되죠?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거야 머릿속에서. 근데 계속 뭐 해주고 있어? 비위 맞춰주고 있어. 그 비위 맞춰주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걔한테 원하는 게 있으면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원수의 독립인지 뭐 때문인지 다 이렇게 됐다지만, 아무튼 2달 전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광복한 지 2달밖에 안 된 거야. 그러면 대충 한 10월 달쯤이겠지. 8월 15일에 광복했으니까. 맞죠? 2달 전까지도 어느 놈 그 앞에서 기침 한번 크게 못하던 백부장. 자, 훈팔등의 땡땡경찰서 경제계 주임이던 백부장의 어르신네 이 백주사 아니신가? 이게 뭐냐면 이 백주사가 왜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냐면 당시에 경제계의 경찰이 바로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그거 등이 없고 마을 사람들을 진짜 못 살게 굴었어요. 엄청나게 못 살게 굽니다. 자, 그래서 이 아들의 위세를 등에 업고 권세를 누리면서 오만 거 다 수탈하면서 살았어요. 자, 그래서 2달 전 그때만 같았어도 이놈! 하고 호통을 하여서 당장 물고를 내렸는데 미스터 방한테, 방산복한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 2달이 지나가지고 해방이 돼버리는 바람에 내가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 좋은 세상 어디 가고? 그러면 그 좋은 세상 할 때 이 좋은 세상이 언제를 말하는 거야? 일제 때를 말하는 거야. 일제강점기 때를. 이 사람한테 그때가 진짜 좋은 세상이었는데 세상 그 다 어디 가고 이 지경인지 몰랐다. 하여튼 그만치나 혼란스러운 백주사에다가 대면 미스터 방이라고 하는 근지야 아주 보잘것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백주사는 진짜 높은 출신인데 미스터 방은 그거에 따지면 진짜 보잘것없는 하층민이었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 중량 부분에서 뭐가 나오냐면 일단 백주사가 내면으로 혼자 머릿속으로 뭘 떠올리냐면 미스터 방, 방산복의 옛날 모습을 떠올립니다. 미스터 방이 뭐 하던 사람이었냐면 요 집신 만들던 집신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대로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예, 그래서 남의 집에서 맨날 머슴살이 하면서 살았단 말이야.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이 방산복 보고 전부 다 욕했어요. 왜 그러냐면 방산복이 처자식을 전부 부모님한테 다 맡기고 자기는 돈벌이 한다면서 어디로 갔냐면 일본이랑 중국을 갔거든. 그래서 거기서 뭘 배워온 거야? 중국어랑 일본어를 배워온 거야.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 나이 때는 그런 말 안 들어봤는데 내 나이 때는요, 나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조건 언어 배우라고 했거든. 다른 나라 말 배워야지 먹고 산다면서 맨날 그랬단 말이야.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야. 진짜 하층민이었는데 우연한 계기로 외국 조금 갔다 온 그 계기로 외국어 조금 할 줄 알게 된다는 걸로 완전히 막 위세를 떨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야 그때 당시에. 알겠죠? 자, 그래서 중국 둥지를 떠돌다가 한 10년 만에 더 초라해져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벌이 하러 갔는데 실패해서 돌아와요. 그래서 더 초라해져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방산복이 처자식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뭘 하냐면요, 구두 닦기를 합니다. 자, 방산복이 구두방의 문을 닫자 길거리에서 신기루 장수를 합니다. 신기루라고 하는 건 이제 새로 들어온 어떤 물건들이야.
이 조선 땅에.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막 가가지고 그냥 길거리에서 파는 거야. 그런 일을 했다는 거지. 그러다가 거기에서 그 서울에서 백주사랑 안면을 트게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이제 두 사람이 술을 마시고 있는 거냐면 지금 나오나? 이 백주사가요 어떤 사람이냐면 친일을 하는데 아까 진짜 악독하게 친일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해방이 되자마자 그 동네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 들고 들어가가지고 백주사랑 백주사 가족들을 전부 몽둥이 매질을 합니다. 그동안 쌓인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다 두드려 패고 나서 그 집안에 있는 온갖 귀금속이나 특히 쌀 이런 거 있잖아, 먹을 거. 당시에 마을 사람들이 너무 배고팠을 테니까 그 집안에 있는 먹을 거 싹 다 털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끼리 나눠서 먹어요. 그동안 다 수탈당했던 거.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매질을 하니까 백주사는 어떻게 도망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들은 절로 도망쳐, 와이프는 절로 도망쳐. 가족은 생사도 모르고 백주사가 어떻게 도망쳐서 나왔어요. 도망쳐서 나오던 그 당시에 방산복을 뭘 하고 있었느냐. 이 구두 닦기나 뭐 이런 걸 하다가 조금씩 영어를 주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어를 주워 들은 이것을 계기로 미군들이 들어와가지고 미군정 시대였잖아, 맞죠? 미군들이 들어와서 뭘 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을 통역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방산복이 통역사를 하게 됩니다. 통역관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완전히 미세가 달라지는 거야. 얘는 자기가 미군 옆에 붙어가지고 자기가 미군 소위인 것처럼 막 행동하는 거야. 방산복은. 백주사는 뭐야? 도망 다니다가 어떻게 숨어가지고 도망 다니고 있었어. 근데 그러다가 택시에서 방산복이 딱 내리는 걸 발견하는 거야. 그 방산복이 백주사를 딱 보면서 아니 백주사 아니신가? 우리 집에 가서 술이나 한잔 하시게 라고 하면서 술 한잔 하면서 하고 있는 모습이 뭐야? 그 모습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백주사는 진짜 너무너무 머리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방산복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빡이 치는데 부탁하고 싶은 거야. 뭘 부탁하고 싶냐면 자기가 지금 마을 사람들한테 몸뚱이질 당해가지고 당했잖아. 맞았잖아. 이걸 너무 복수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방산복이 지금 미군 소위를 등에 업고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부탁 좀 하는데 우리 마을 사람들 한 번만 혼내달라고. 그러니까 방산복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 말 한마디로 미군들 끔뻑 죽는다면서 알겠다고 걱정 말라고 내가 미군 소위 S 소위한테 한마디 하겠다고. 그 동네 사람들 한번 혼줄 좀 내주라고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전개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둘 다 허풍쟁이겠지. 이게 미군 S소위가 방산복의 말을 듣겠냐고. 안 듣겠죠. 맞죠?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후에 광복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복이 되고 기뻐할 때도 독립이 배부른가? 투덜대던 방산복은요, 미군들이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고 무릎을 탁 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급하게 돈을 빌려가지고 양복을 하나 싹 빼입어요. 그러고는 마치 있어 보이는 사람처럼 어떻게 하는 거야? 슬쩍 가가지고 통역 일을 좀 도와줍니다. 그 일을 계기로 S소위의 통역으로 권세를 누리고 사람들한테 뭘 받는 거야? 뇌물을 받는 거야. 나한테 잘 안 보이면 내가 S소위한테 안 좋게 얘기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아주 호사스럽게 살게 된 거지. 자, 다시 백주사는 지금 계속 술 먹고 있는 상황이야. 알겠죠? 안주가 새롭게 나오고 따끈한 정종으로 술이 몇 잔도 오락가락하고 있었답니다. 백주사는 마침내, 자 여기서부터 나오죠. 진작부터 벼르던 이야기. 아까 얘기했던 진작부터 벼르던 이야기가 뭐야? 자기 마을 사람들 좀 다시 두드려 패달라고. 나 두드려 팼던 그 마을 사람들. 그거를 부탁하고 싶은 거야, 방산복한테. 자, 그러면서 자 이야기합니다. 백주사의 아들 백선봉은 순사임명장을 받아쥐면서 시작하여서 8.15 그 전날까지 7년 동안 3곳의 주재소와 2곳의 경찰서를 전근하여 다니면서 200석 추수의 토지와 10,000원짜리 저금 통장과 10,000원어치가 넘는 옷 비단 이런 거 전부 어떻게 모은 거야?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겁니다. 왜냐면 월급으로는 절대 모을 수 없는 정도의 재산을 모은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뇌물 엄청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은 굶주린 창자를 쫄라매고 있을 때 그의 광주리에는 옷같은 정백미 아주 흰 쌀이요 몇 가마니씩 쌓였답니다. 창고에.
반년 1년 남들은 구경도 못하는 고기와 생선이 끼니 많아 상에 올라갔대요. 백주사. 자, 땡땡 경찰서의 경제계 주임으로 있던 마지막 2년 동안은 더욱더 호화판이었답니다. 자, 그래서 8.15 그날 밤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하였을 때 마을 사람들이 습격했다고 했다, 그쵸? 자, 쏟아져 나온 물건이 쌀 말고도 이만큼 있었답니다. 자, 보세요. 광목 6통 쭉 해가지고 얘네들이 정종, 양말, 설탕, 빨래비누에서 전부 뭐냐면요, 생필품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안 적혀 있는데 봐봐봐.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더란다. 10,000원어치 옆편에 여기 뭐라고 있냐면 폐물과 옷감과 비단, 저금 통장은 고만두고 말이었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옷과 보석과 통장은 가만히 냅두고 뭐만 가져왔다는 거야? 얘만 가져왔다는 겁니다. 생필품만 가져왔다고. 이해돼요? 그러면 왜 소설에서 이런 식으로 구성했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잖아, 맞죠? 근데 만약에 이것까지 뺏어갔다고 하면 마을 사람들도 나쁜 사람이 되잖아. 재산 뺏어간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수탈당하면서 그 사는데 도움되는 것들만 뺏어가는 모습이 여기서 좀 그려지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다음 볼게요. 물건 하나 없이 죄다 빼앗기고 집과 세간, 살림살이는 조각도 못쓰게 산산이 부서지고 백선보험은 팔이 부러지고 첩은 머리가 절반이나 뽑히고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서 본집으로 도망을 찾았대요. 일변 고을에서는 백주사가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산 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거만하게 굴고 소작인들한테 8알 가까운 도지를 받고 고리대금을 하였다고 해서 백선봉이 동방해에 와서 눕는 그날 밤 본집인 백주사의 집을 습격했답니다. 그래서 백주사의 집도 전부 어떻게 다 갖다 부순 거야. 그러니까 이 백주사는 자기가 살고 있던 뭐 다른 집, 그 다음에 원래 본집, 본가 다 그냥 어떻게 된 거야? 다 부서진 거야. 그래서 이 백주사의 가족들은 전부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서로 생사도 모른 채로. 그래서 백주사는 그냥 서울로 긴급하게 도망을 온 거죠. 백주사는 비싼 여간밥을 사 먹으면서 울적히 거리를 오락가락. 어떻게 하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분풀이를 할까? 그러니까 백주사는 반성을 하고 있는 게 반성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는 거야? 복수를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나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복수할 거야.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과 물건을 도로 찾을 수 있을까 하고 궁리를 하였던 것이나 아무런 묘책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치 누굴 만난 거야? 미스터 방을 만난 거야. 종로를 지향 없이 거니는데 지나가던 자동차가 스르르 멈추면서 서양 사람과 같이 탔던 신사양반 하나가 내려서더니 눈이 마주쳤던 거야. 그러니까 미스터 방이 백주사 아니신가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길바닥에서 물건 팔고 있던 신기루 장수를 한다던 코피토리 삼복이가 분명했대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받은 거지. 아니 자네가 저쪽 방방삼복이냐고 이러면서. 자, 네, 삼복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자네가 점점점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 살 때가 됐습니다. 살만해졌다 이 말이죠. 그러고는 내 집으로 갑시다 하고는 잡아끄는 대로 끌려온 것이 지금 두 사람이 술 마시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이 소설의 80%는요 지금 두 사람이 술 마시고 있는 상황에 이 과거 상황, 뭔 상황으로 지금 이렇게 됐는지를 얘기하는 게 이 소설의 80%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뒷부분에 보자면 이제 의표하며 집하며 신모에 친모에 계집 하인까지 부리면서 사는 것이었다는 거야. 아주 호화스럽게 살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실수가 훤히 트여가지고 얼굴이 훤하게 트여서 말도 제법 의젓해진 것 같고 소위 개천에서 용났다고 할 것인지 옛날의 영화가 꿈이 되고 일조에 몰락하여 가뜩이나 초상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가 백주사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또 한 번 어깨가 움츠러듦을 느끼지 않지 못하였대요. 그 말은 뭐야? 느꼈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 녀석이 언제적 지라고 무엄스럽게 굴어서 심히 뭐 한 거야? 불쾌했던 거야. 싸가지가 없어서. 그래서 앵간히 자리를 털고 일어날 생각이 몇 번이나 들었는데 일어나지 못했던 이유는 뭐야? 이 부탁을 해야 되기 때문인 거지. 자, 그게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보아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서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것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분풀이를 하고 더구나 재물을 도로 찾고 하는 것이라면야 코핏돌이 삼복이는 말고 그보다 더한 놈한테라도 뭐 할 수 있다고 머리 숙이는 것쯤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개인적인 부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서든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인 거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무리 방산복이라 할지라도 자기는 고개 숙일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만 얻을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 여보게 미스터 방 있는 말 없는 말 다 보태가면서 일장 경과 설명을 한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한 후에 백두사가 끝을 맺기를 자 잘 보세요. 어쨌든지 그놈들은 말이네. 이게 그놈들이 누군데? 마을 사람들이겠죠. 그놈들을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죄나 뭐 하자고 붙잡아다가 말이네. 이 괴수놈들이냐? 괴수가 누군데? 마을 사람들일 거 아니야. 맞죠? 이 괴수놈들이랑 목을 썰어 죽이고 다른 놈들이랑 뼈다구가 부러지도록 두들겨주고 끌어안치고 항복받고 그리고 빼앗긴 걸 일일이 도로 다 찾고 집하고 세간 처무슨 것 말끔히 다 물리고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가 뭐 하겠다고 얘기합니까? 재산을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랬더니 지금 미스터 방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염려 마쇼. 그러니까 진정인가? 뭐 지금 당장이라도 내 입만 한번 떨어진다 하면 기관총 들면 MP가 몇 명이고 몇 천 명이고 들끓어서 MP는 헌병입니다. 헌병이 뭔지 모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군대가 있으면 군대는 군대라고 하는 집단 안에 또 경찰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 뭔가 범죄가 일어나거나 또는 이제 잘못된 일이 일어나거나 하면은 헌병이 와가지고 그 군대를 잡아갑니다. 우리는 일반 경찰이 군인을 잡아갈 수 없어요. 군인은 헌병이 잡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기가 말 한마디만 하면 이 헌병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뭐 움직인다는 거야. 굴하죠. 1000명이고 2000명이고 들끓어 내려가서 들이 쑥밭을 만든다는 거야. 쑥대밭을 만든다는 거야. 쑥대밭을. 그러니까 백두산은 고마우이 백두산은 복수를 하여지는 광경을 선히 연상하면서 상상하고 있는 거지. 복수하는 상상을. 미스터 방의 손목을 덥석 잡습니다. 도와달라고. 백골난망이겠네. 이 너에 대한 이 은혜를 내가 뼈에 새기겠네. 그러니까 백주사가 방산복이 내가 놈들을 깡그리 죽여놓을 테니까 한번 봐봐라. 그러니까 자네라면 어련하겠나?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흰말이 아니라 참 이승만 박사도 내 말 한마디면 그만 다 제발할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야, 내 말 한마디면 대통령도 움직인다는 거야. 그렇죠? 자, 미스터 방은 그러고는 냉수 그릇을 집어서 한 모금 물고 꿀꺽꿀꺽 갑자기 양치를 합니다. 갑자기 술 마시다 말고. 웬 버릇인지 하여간 그는 미스터 방이 된 뒤로 술을 먹으면서 양치하는 버릇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세련된 사람인 듯이 유난스럽게 구는 거야. 생각해봐봐. 이 방산복이 어렸을 때 구두 닦기를 하고 있었으니 집에 칫솔이나 있었겠어? 없었을 거 아니야. 그때는 양치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죠. 조선 말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왜 우리 인간이 수명 연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루어졌잖아. 예전에는 막 40만 돼도 막 죽는 사람들 많았는데, 맞죠? 그게 이제 이 치아 건강 때문이라는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양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달하면서 인간의 수명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양치하는 행위 자체가 그때는 굉장히 세련된 행동인 거야. 왜냐면 양치라고 하는 걸 그 전에 가난했던 시절에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죠? 자, 그래서 술을 먹으면서 양치하는 버릇이 생겼대요. 양치한 물을 처치하려고 휘휘 둘러봤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백주사 있고 방산복 막 양치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입안에 막 이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뱉어야 되잖아. 맞죠? 휘휘 둘러보다가 일어서서 노대로 성큼성큼 나갑니다. 노대는 현관 정통 위였대요. 자, 잘 보세요.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게 현관문이야. 대문, 현관문, 대문. 자, 이 집의 울타리야. 자, 그래서 이 대문이 여기 길로 들어갈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여기 본집이 있다고 칩시다. 맞죠? 자, 그러면 이 본집을요, 만약에 정면에서 보잖아.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네모가 돼 있을 거고, 요렇게 1층, 2층이 있을 거야. 맞죠? 그러면 여기 2층에, 여기 요 부분에 난간이 있을 거예요.
맞죠? 2층 난간이 있을 거야. 지금 방산복이 있는 위치가 여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층 난간. 알겠죠? 2층 난간. 자, 미스터 방이 그 걸쭉한 양치구를 노대 아래로 아낌없이 쫙 뱉는 순간, 그러니까 2층 난간으로 나가가지고 2층에서 푹 하고 뱉는 순간, 그 순간 공교롭게도 마침 그를 찾으러 온 S 소리가 현관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뒤로 서너 걸음 뒤로 물러나서 들어오다가 보고 오 헬로 이렇게 하는 거죠. S 소리가. 그래서 그 부르면서 웃는 얼굴을 쳐드는 순간과 그만 일치가 돼버렸다고. 그러니까 2층에서는 양친구를 뵙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 헬로를 하면서 얼굴을 들고 있고요. 그래서 S 소리 얼굴로 뭐가 떨어지는가? 양친구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에그머니 놀라서 즐겁을 하였으나 이미 뱉어진 양치물은 퀴퀴한 냄새와 더불어서 백절 폭포로 내리 쏟아져서 웃으면서 쳐드는 S 소리의 얼굴을 정통으로 쫙르 때리는 거죠. 이 물이. 그러니까 S 소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You devil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급할 자식이라고 S 소리는 주먹질을 하면서 고함을 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먹에 쳐든 채 그대로 있다가 일변 허둥지둥 버선발로 뛰쳐나와서, 그러니까 병산부 입장에서 큰일 난 거 아니야. 그럼 뭐 해야 돼? 2층에서 1층으로 미치듯이 뛰어나와가지고 뭐 해야 돼요? 바로 무릎 꿇어야지. 맞죠? 그래서 일변 허둥지둥 버선발로 뛰쳐나와서 손바닥을 싹싹 비비는 미스터 방의 턱을 어떻게 하는 거야? 팍 어퍼컷을 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사실은 방산복 역시 굉장히 비판받을 만한 인물이잖아.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S 소리한테 이 한 방 먹는 이게요, 굉장히 통쾌한 장면인 거야. 그렇죠? 자, 통쾌한 장면이자 동시에 이제 미스터 방이 통역사로서 일할 수 있겠니? 없겠지. 맞죠? 그래서 미스터 방의 몰락을 암시하기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달곁더라고라고 하면서 소설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떤 구어체적인 어떤 이 판소리 같은 특징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야? 방산복이 아까 얘기했던 내 말 한마디면 이승만이 움직인다, 뭐 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뭐야? 개구라라는 걸 알 수 있지. 이해되죠? 그냥 양친구를 한번 뱉었다고 어퍼컷한테 쳐맞은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지금 이 방산복이 보여주고 있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랑 그 다음에 허영심 가득한 모습, 그 다음에 이 백주사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사회상, 왜곡된 시대관념, 시대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이 소설에서 전부 뭐가 되고 있는 거야? 비꼬아져서 비판되고 있는 대상으로서 그려주고 있는 거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미스터 방이라고 하는 소설은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재밌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나중에 읽고 문제 한번 좀 풀어볼 건데, 요거만 좀 봅시다. 뒤에 학습활동에 2번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어떤 풍자의 효과를 좀 살펴보자면, 자, 부조리한 사회 현상이나 부정적인 인물의 위선과 잘못 등을 비웃으면서 비판하는 표현을 우리가 풍자라고 합니다. 맞죠? 그래서 풍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비판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비판 대상. 맞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비웃으면서 얘기하는 희화화, 그러니까 웃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해학 플러스 비판이 바로 풍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보통 풍자는요, 방법이 희화화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는요, 인물이 추구하거나 생각하는 것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는 극적 반전을 통해서 인물의 실상을 폭로합니다. 그게 뭐야? 어퍼컷을 빵 때리는 거죠. 맞죠? 자, 다음. 또한 풍자는요, 독자로 하여금 이러한 인물들과 거리를 두고 이들에게 비판적 시각을 갖도록 유도합니다. 거리는 어떻게 두는데? 이 백주사에서 처음에는 1인칭으로 이 백주사의 내면을 서술하다가 또 3인칭으로 서술하다가 요거 뭐라고 했어요? 인물들에게 거리 두는 거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러한 거리를 두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기도 하고요.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에 무엇을 드러내요? 실체를 드러내서 현실을 똑바로 보게 하는 통찰력, 이런 것들은 판소리 사설체나 그 다음에 이 서술자가 이야기 속에 개입해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좀 드러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소설에서 지금 풍자가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예시답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고 우리가
나중에 뒤에 소단원 문제들을 한번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진행할게요.